위클리 브리핑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키움증권에서 시황 담당하시는 이성훈 연구원님, 그리고 원자재 담당하시는 심수빈 연구원님과 함께 이번 주 시장 전망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역시나 이란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 호르무즈 해역 관련한 소식들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또 배들이 좀 통과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한 소식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이제 통행 여부에 좀 기대감이 조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지난주에 이란이 이제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이제 해협 통과 선박을 이제 관리하는 새로운 협약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이제 전해지기도 했고,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주말간에도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통행하려는 선박을 국가에 따라 이제 선별적으로 이제 통과시키겠다라는 뜻도 이제 밝힌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한 가운데 여전히 사실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수는 전쟁 이전에 비해 약간 저조한 수치인 거는 이제 확실하긴 한데, 최근에는 생필품을 실은 이제 배를 일부 이제 해협 통과를 이제 허용을 해준다라든지, 아니면 프랑스나 이제 일본의 일부 선박들이 해협을 통과하는 사례가 조금 늘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고무적인 요인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말간에도 사실 이란 내부에서 이제 미국의 이제 F-15 전투기가 격추가 되는 등 사실 전쟁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은 아직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가 결국에는 이제 미국과 이란의 협상 디데이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협상이 결국 어떤 식으로 타결이 될지가 사실 호르무즈 해협이랑도 좀 어느 정도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협상 시한이 원래는 국내 기준으로 하면은 내일 오전이었는데 하루 더 미뤄진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실까요? 네, 사실 지난주 목요일 트럼프 이제 대국민 연설에서 이제 2, 3주 내에 이란의 집중 공격을 단행을 하겠다는 등 이란한테 이제 강경한 스탠스를 재차 표출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 협상 기한을 24시간 이후로 이제 연장을 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사실 진짜 공격을 단행을 하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 블러핑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사실 어떻게든 이제 협상을 끌어내려고 하는 이제 트럼프의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난해 이제 미중 관세 정책도 이제 거의 이 부분이랑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진행됐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히려 지금처럼 갈등이 조금 극적으로 고조가 될 때가 오히려 합의가 거의 마무리에 조금 접어들었던 시점이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한다면, 현재 이제 전쟁이 6주차에 진입을 했는데 이게 사실 트럼프가 이전에 언급을 했던 전쟁 종료 시점이랑도 거의 맞닿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주 초에 이제 발표될 이란과 전쟁 이제 합의 여부가 조금 가장 중요한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화요일만 좀 기다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루 정도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고요. 그러면 이어서 유가라던가 가솔린 관련해서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가솔린 가격도 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이 부분 좀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은 사실 전쟁 좀 나오고 나서 아무래도 원유 공급에 대한 차질이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사실 5월에 이제 드라이빙 시즌 좀 앞두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솔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말에 사실 $2 후반대, 그러니까 $3 내외에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지금 3.3달러 정도까지 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보통 얘기를 하는 것들은 이제 이게 $4가 넘어서면 이제 좀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라던가 이런 뭔가 시장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부담으로 많이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그래도 우려를 좀 진정시켜주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미국에서 주간 단위로 계속 재고가 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솔린 재고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 이제 5년 평균 수준의 최대치보다 좀 더 많은 레벨을 좀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재고 여건이 좀 재고 여건이 좀 넉넉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는 지금 뭔가 공급 불안이나 이런 것들로 상방 압력이 좀 높은 상황이지만, 이런 상방 압력을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 완충제는 좀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오펙에서도 이제 유가 5월부터 좀 증산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의미는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4월에도 사실 증산을 했고요. 5월 증산 규모가 4월과 동일합니다. 뭐 일평균 한 20.6만 배럴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증산을 결정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럼 증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이냐? 그건 지금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좀 완화가 돼야 결국 얘네가 얘기했던 것처럼 생산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실제로도 지금 4월부터 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 3월 산유량이 어떻게 됐을까? 3월 산유량 2월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럼 사실 이번 이슈를 좀 어떻게 해석해봐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완화가 됐을 때 공급을 다 정상화시킬 거다, 빠르게 정상화시킬 거다라는 오펙의 의지 정도를 좀 보여줬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번 회의에서 계속 오펙 국가들이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좀 장기화되고 뭐 결국 에너지 시설 타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고, 이걸 복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든 뭐 금전적인 비용이든 투입이 좀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봉쇄 완화가 좀 중요하다라는 입장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사실 공급 불안을 좀 낮춰줄 수 있는 뉴스기는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유가를 좀 낮춰주기에는 좀 결국 호르무즈 해협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시장 결국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원자재 관련해서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이나 뭐 구리 가격 지난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시장으로 봤을 때는 좀 하락을 하긴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저희가 이번 주는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간 단위 기준으로는 좀 빠지기는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다 올랐습니다. 사실 구리 가격도 올랐고 금 가격도 좀 반등을 했는데, 결국에는 계속 유가가 높은 레벨을 좀 유지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 뭔가 시장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높이고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경계감을 높이기 때문에 사실 달러 강세 요인이거든요. 네. 근데 달러 강세 요인이라는 거는 결국에 원자재 가격엔 좀 악재입니다. 근데 다만 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공급 수급 여건엔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생산처가 칠레인데, 칠레에서 2월 지금 그 생산량이 뭐 9년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 지금 에너지 가격이 높게 유지가 되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결국 대체 에너지라던가 아니면 재생 에너지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 결국 또 전력망 이슈로 좀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전력망이라는 건 결국 구리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좀 대규모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좀 높일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상방 압력을 계속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한 뭐 천연가스나 다른 이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재련 비용 상승이라는 부분도 무시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뭐 연준의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이제 금속이나 아니면 뭐 비철금속이나 이제 귀금속 가격이 좀 약세 압력을 받았지만, 결국에 이게 좀 예상보다 좀 길어지고 있다라는 건 결국에 비철금속에 대한 뭐 수급 차질 아니면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귀금속 가격 상승에도 좀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결국에 모든 전망은 다 호르무즈 해협 이슈에 달려 있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우선 당분간은 어쨌든 상승 압력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는 보고 계신 것 같고요. 공급도 사실 부족하고 수요도 계속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금리라던가 환율 부분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상승 압력 받아가고 있는 환율인데, 이번 주도 뭐 마찬가지 흐름 이어질까요? 네, 그 말씀해주신 대로 금리나 환율도 결국에는 지금 유가나 이제 전쟁 뉴스 플로우에 결국 이제 긴밀하게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은 조금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금리나 환율도 이번 주에 이제 전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다만 그 가능성 시나리오를 조금 생각을 한다면, 현재 이제 유가 레벨이 그
110달러선 이미 상회하고 있는 구간에서 사실 여기서 뭐 추가적인 악재가 나와갖고 유가가 이제 120달러선을 넘어가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생각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유가 레벨이 앞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공급적인 측면에 분명히 요인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가가 현재 수준에 조금 높은 레벨을 유지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 채권금리나 이제 환율이 추가적으로 조금 상승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원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가 조금 주요 통화국 대비 조금 과도하게 좀 약세를 보였다라는 점을 네. 감안을 해본다면은 이번에 좀 전쟁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재차 좀 강화가 될 경우에는 환율 자체가 이제 1,400원대로 이제 하향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환율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는 이번 주에 좀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 환율 얘기도 했지만 이번 주에 우리나라 금통위도 좀 있고 어떤 부분들 체크해 봐야 될까요? 네, 사실 그 매크로나 이제 증시에 영향을 가장 줄 수 있는 이벤트는 주 초반에 이제 전쟁과 관련된 네. 합의 여부고, 주 후반에 이제 CPI가 이제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유가를 결국에는 이제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고,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될 그 CPI 네. 헤드라인 컨센서스가 이제 3.4%, 그리고 이제 코어 CPI가 이제 2.7%로 형성이 되면서 전월 이제 2월에 비해서 이 수치가 조금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유가 레벨 자체가 3월에 이어서 4월까지도 어느 정도 이렇게 고유가 레벨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5월에 발표될 4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 후반 이제 물가 CPI 지표에 대한 민감도가 높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사실 증시 자체도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점진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CPI 지표가 당연히 3점 후반대 레벨까지 간다면은 증시에 당연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컨센서스에 어느 정도 부합된 수치만 나온다라고 하면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중립 수준의 증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CPI를 주 후반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도 선반영하고 있다 보니까 크게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으면 견조하게 그래도 이어질 거다라고 정리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 미국 증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미국 시장 자체는 아직은 뚜렷하게 네. 방향성을 잡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뭐 계속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쟁 합의 여부라든지 네. 주 후반에 이제 CPI가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도 사실 이러한 것들을 확인을 하는 약간 관망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미국 증시, 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글로벌 증시의 경로는 결국 실적 시즌, 4월 중순에 들어간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서 사실 방향성을 잡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익 전망치가 개선이 되면서 밸류에이션이 분명히 지금 저평가 국면으로 들어간 건 맞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까지는 사실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기는 어렵다고 보더라도 4월 중순 이후부터는 사실 매수 시점을 찾아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리한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방향성을 지금 못 잡고 있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답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4월 중순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확실히 어닝 시즌 영향 받아가면서 방향성이 잡힐 거다라고 전망 주셨습니다. 국내 증시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투자 전략 어떻게 좀 잡아가야 될까요? 네, 국내 증시도 이제 앞에 말씀드린 요인들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번 주에 중요한 거는 그 이제 내일 발표될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최근에 뭐 전쟁 이슈에 조금 가려지긴 했지만 메모리 반도체 이제 피크아웃이라든지 관련된 여부가 약간 반도체 업종에 조금 노이즈로 작용을 하는 건 맞는 상태입니다. 근데 뭐 일부 이제 외사나 이제 국내 증권사도 그렇고 반도체 실적 전망치는 사실 지난주까지도 계속 이어져서 상향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잠정 실적이 어느 정도 이러한 피크아웃을 해소시켜줄지 여부, 아니면 이런 그 이익 전망치 상향 여부가 이후에도 지속될지 여부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쟁 관련한 좀 마무리는 수요일로 미뤄지다 보니까 화요일에는 반도체 관련해서 집중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메모리 피크아웃 우려도 좀 해소할 수 있을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 주 시장 전망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